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고도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던 순간, 또는 대답하고 나서 후회했던 순간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침묵이 가장 현명한 대답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누구나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많은 말이 오히려 그 존중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침묵해야 할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깊게 만드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은 때로 말보다 침묵 속에서 더 큰 울림을 갖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간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중요한 관계의 갈림길에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말을 아끼는 것이 여러분의 명예를, 여러분의 자존심을,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고대 그리스의 현인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침묵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임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말하라. 이 얼마나 심오한 통찰입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혈육이라 할지라도 결코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슴속 깊이 감춰야 할 진심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계를 지키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타인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꾹 참고 넘어가야 할 지혜로운 침묵이 필요한 6가지 상황을 실제 사례들을 통해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관계의 미묘한 균열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친구가 나 너한테 솔직히 물어볼게.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불행해 보여? 하고 물었을 때 선의로 건넨 대답이 예상치 못한 상처로 돌아와 관계가 멀어진 경험 말입니다. 어쩌면 그 친구는 진심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힘든 상황을 확인받고 싶었거나 위로받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진심을 말하는 대신 입을 다물 수 있었다면 관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습니다. 옛말의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을 바르게 하고 아첨은 귀에 즐거우나 사람을 망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진실이 필요한 순간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침묵이 때로는 더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을 말하는 사람 이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가 솔직한 생각을 묻는다고 해도 그 마음이 진정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차라리 벙어리가 되세요. 상대의 감정적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도록 말을 아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배려이자 관계를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깊이 숙고한 후에 입을 엽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반드시 침묵해야 할 순간은 바로 재산, 자녀,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질문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정보들에 대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퇴직금은 얼마나 받았는지, 자녀들은 어떤 대학교에 갔는지, 혹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인지, 자가인지 등 순수한 호기심을 가장한 질문들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시선과 비교 의식을 느껴본 적이 말입니다. 경기도 고향에 사는 김용식님의 이야기는 이러한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평범하지만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즐기던 용식님은 산악회 모임에서 형님, 퇴직금 얼마나 받으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곧이어 요즘은 집도 있으시고 아이들도 잘 컸고 그럼 돈 걱정은 없으시겠네라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이 순간 용식님은 마음이 불편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산악회 모임에서는 용식님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자금이 많다더라.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더라와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용식님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누가 묻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속에는 진심 어린 관심보다는 때로는 숨겨진 호기심, 심지어는 시기심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을 채워준 대가는 대부분 불필요한 평가와 오해로 되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재산, 자녀의 성공 여부 또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여러분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안부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나은지 아닌지 그 판단을 위한 정보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은 불필요한 판단과 평가의 대상이 되며 의도하지 않은 소문의 중심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별거 아니야. 나중에 이야기할게요와 같이 가볍고 유쾌하게 넘기는 연습이 여러분 자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단순히 정보를 숨기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경계를 지키고 스스로의 가치를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 여러분을 불필요한 오해와 상처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영역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명한 침묵은 바로 이 권리를 지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순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직장 내 인간관계 속에서 반드시 침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직장은 말 한마디로 인해 가장 쉽게 오해를 받고 또 가장 많이 후회하게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동료의 불필요한 질문에 답했다가 어느새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 말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이현지님의 이야기는 이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10년 차 직장인 현지님은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팀원들의 신뢰를 얻고 상사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가 현지 씨, 과장님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한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묻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현지님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 순간의 침묵이 어색했고 동료의 기대 어린 눈빛에 무심코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아, 며칠 전 과장님이 팀장님이랑 좀 크게 다투었대요. 아마 그 일 때문 아닐까? 이 말은 순식간에 불씨가 되어 사무실에 퍼졌고 이틀 뒤에는 과장님이 잘릴 수도 있다. 현지 씨가 내부 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과장님은 회의 도중 현지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더 이상 누구를 믿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현지님은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은 정보보다 침묵이 때로는 더 큰 신뢰를 주는 공간입니다. 누가 묻더라도 확실히 본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자신이 아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시작할 때는 늘 내가 그 말을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그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나를 무너뜨리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직장 내에서 남의 사생활이나 조직 내 민감한 상황에 대해 절대 입을 열지 마세요. 상대가 묻는 것은 순수한 궁금증에서가 아니라 그 말을 자신의 무기로 삼거나 혹은 불필요한 소문의 진원지로 삼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한 말은 항상 원래보다 더 과장되고 왜곡되며
상황을 어지럽히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진실은 때로 가장 무서운 거짓보다 더 큰 피해를 남긴다. 직장은 신뢰로 유지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입을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모이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품위와 신뢰를 지키기 위해 직장 내에서는 더욱 신중하고 지혜로운 침묵을 선택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말로 인해 쌓아 올린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가장 섬세하고 복잡한 관계인 가족 간의 침묵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네 번째, 말을 삼켜야만 관계를 살릴 수 있는 가족 간의 아주 미묘하고 예민한 순간입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게 가장 많은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 한마디로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위험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김선아님의 이야기는 많은 가족들이 공감할 만한 상황을 그려냅니다. 딸 부부와 함께 살던 선아님은 처음에는 손주를 돌보며 살아가는 일상이 따뜻하고 의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소한 일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퇴근하고 와서 손주 얼굴도 보지 않고 방에 들어가는 날, 사위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휴대폰만 보는 날. 그럴 때마다 선아님의 가슴은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딸이 힘든 얼굴로 퇴근에 들어오자 선아님은 묻지도 않고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너는 애 보느라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하루 종일 우는 애 달래고 너희 밥까지 챙기는데 너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해? 그 말에 딸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그날 이후 딸과 선아님은 며칠을 말없이 지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선아님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 말까지 꺼내버렸을까? 한숨만 쉬고 그냥 따뜻한 차 한 잔 건넸으면 오히려 서로 기댈 수 있었을 텐데. 이처럼 가족 관계에서는 감정이 치솟은 그 순간에 입을 다물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쏟아내고 싶은 말은 차라리 삼키세요. 가족은 한 번 멀어지면 그 관계를 되돌리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을 멈추는 침묵은 결코 사랑 없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상처를 줄까봐 조심하는 태도이자 관계를 보호하려는 깊은 배려의 표현입니다. 한 어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간의 말은 덜해도 괜찮다. 대신 따뜻하게 보면 된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의 모든 말이 용서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가족에게도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현명하게 넘기면 우리는 다시 서로를 위로하고 다시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순간일수록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나의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가족 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자신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침묵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입을 꾹 다물어야 내 체면과 품격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비난받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하면 본능적으로 무언가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를 몰라서 그래요라고 반박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반박조차 상대의 무기에 쓰일 뿐이라는 냉정한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박철규님의 이야기는 이러한 상황에서 침묵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줍니다. 오랜 시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철규님은 어느 날 같은 부서 후배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박 과장님은 일은 잘하지만 속으로는 사람 무시해요. 말도 안 섞으려 하잖아요.
철규님은 속이 들끓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밤, 그는 10번도 더 그 후배에게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따져 물을지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정작 그 후배를 마주쳤을 때 철규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조용히 자기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며칠 뒤 철규님의 상사가 그를 불러 요즘 누구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 다 드러났어요. 박 과장님은 역시 격이 다르네요. 괜히 제가 다 부끄럽더군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제야 철규님은 깨달았습니다. 침묵이 모욕에 대한 가장 품위 있는 복수였으며 그의 품격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명하려 들지 마세요. 침묵이 오히려 여러분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말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그 말의 톤과 감정에 더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풀겠다고 내뱉은 말이 도리어 여러분을 예민한 사람, 참을성 없는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을 다물면 바보인 줄 알겠지만 입을 열면 정말 바보라는 걸 증명하게 된다. 여러분, 말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그 책임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 됩니다. 세상이 억울하게 느껴질 때로는 말로 맞서는 것보다 말없이 묵묵히 버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강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분노와 좌절의 순간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6번째 순간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6번째,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 경계선에 대해 사례와 함께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고 평생을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누군가의 비밀이나 약점을 감정에 휘둘려 꺼내는 순간이 그렇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오민지님은 3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 덕분에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과거에 아픈 가족사를 몇몇 친한 동료에게 비밀로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외할머니 손에 컸거든. 그래서 결혼 생각이 좀 달라. 이 말은 당시 함께 야근하던 동료들과 진심을 나누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동료가 며칠 뒤 다른 부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쟤는 좀 다르잖아. 집안도 복잡하고 그래서인지 말이야. 이 말이 민지님 귀에 들어간 건 며칠 뒤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겉으로는 웃었지만 그날 이후 사람들을 더 이상 온전히 믿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6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의 약점이나 고백한 비밀은 절대 입 밖에 꺼내지 마세요. 설령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더라도 그 사람의 아픔을 공격의 도구로 사용하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되돌아와 결국 여러분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말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입 밖으로 나간 순간 그 말은 화살처럼 날아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감정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존재합니다. 그 선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짜 어른이고 진짜 품위 있는 사람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은 생각의 그림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침묵 또한 우리의 사려, 기품과 신중함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은 다른 사람을 상처주는 무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을 빛내고 신뢰를 쌓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침묵해야 할지 아는 것에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현인 공자는 말을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충동적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침묵은 단지 말을 하지 않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성찰과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자기 통제의 미덕을 담고 있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말을 아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과 지켜서는 안 될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스스로의 입을 스스로 제어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금 같은 사람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입 다물고 참아야 하는 6가지 순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상대방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솔직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도 차라리 침묵하세요. 진심을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둘째, 재산, 자녀,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질문에는 정보를 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적인 영역은 존중받아 마땅하며 불필요한 오해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직장 내 민감한 이야기나 남의 사생활에 대해 절대 입을 열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뢰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아끼는 데서 비롯됩니다. 넷째, 가족과의 감정 충돌 중에는 말보다 침묵이 오히려 관계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섯째, 억울함이 치솟을 때 해명보다 침묵이 여러분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감정적인 해명은 오히려 오해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누군가의 비밀과 약점은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무기로 삼는 순간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묻는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을 한다고 해서 모든 진심이 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아끼고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더욱 신뢰받고 그 존재 자체가 더 깊이 기억됩니다. 현명한 침묵은 여러분의 인격을 높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사려 깊고 존중할 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도 지켜야 할 말과 지켜야 할 침묵을 구분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말하지 말았어야 했던 순간 또는 말을 참아 다행이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멈추게 할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공감과 지지를 표현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에 깊이 머물 수 있는 말과 침묵의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금빛 철학이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